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김용삼 기자와 같이 했습니다. 김용삼 기자 서양에도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인물이 난다. 예. 근데 이제 동양에는 우리가 역사책을 보든 소설을 보든 꼭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고래로. 예. 근데 난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6.25 이후에 많은 사람이 저도 포함해서 느끼기에 문재인 시대 이게 난세입니다. 예. 문재인의 2년 반 예. 치적 이걸 보면은 세상에 이런 난정이 없어요. 난정. 그래서 야 이러면 정도면은 인물이 하나 나서 이 시대를 이끌어줘야 할 텐데 왜 안 나타나나. 네. 그러다가 제가 보기에는 예.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만나뵌 일은 없지만 10월 3일 그 큰 대행사, 이 10월 3일의 광화문 집회는 우리 현대사 크게 보면 예. 또 작게 보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아마 가장 큰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걸 끌고 나간 전광훈 목사, 아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은 10월 3일 날 모였던 그 인파, 네. 이 뭐 경찰에서 추산을 안 해서 네. 그런데 아마 우리 역사에서 기록적인 그런 자발적인 시민들의 그 모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뭐 현 집권층에게는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의 불씨를 그야말로 일으킨 분 네. 네. 전광훈 목사를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간히 특히 이제 김용순 기자가 공부 많이 하신 이승만 박사에 예. 대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분의 그 관한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 인터뷰를 보고서 제가 깜짝 놀라고 기뻐했던 대목은 예. 이분이 그 전성천 목사 밑에서 자랐더라고요. 예. 근데 전성천 목사는 누구냐면 아시는 대로 이승만 대통령 때 이제 공보실장이 정부 대변인이었는데 요새로 치면 문화관광부 장관이죠. 제일 먼저 가룡규 씨가 공보실장을 했고 오재경 실장 세 번째이자 마지막 공보실장이 바로 전성천 목사인데 예. 이 전성천 목사한테 배우면서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성천 목사가 내 밑에 있으려면 먼저 이승만 사상을 연구해라. 그래가지고 이승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광화문 내거리 한복판을 이 전광훈 목사가 이승만 광장으로 선포해 버렸잖아요. 네. 명명이 돼 버렸습니다. 아예. 예. 저희가 몇십 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예. 단 며칠 만에 해결이 된 셈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네. 전광훈 목사께서 뭔가 문제의 핵심 본질을 딱 알고 계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냥 그 모이자 광화문에서 그 시위하자 하는 그 멘트를 그 광고를 이승만 광장 앞에서 모이자 그렇게 광고를 몇 번 함으로써 이제 우리 건전한 시민들에게는 이제 이승만 광장으로 이게 이제 각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 아래쪽 시청 쪽은 또 박정희 광장으로 하자는 움직임이 있어서 예. 이승만 박정희 광장이 그 세트로 예. 생겨나는 그런 또 계기를 만드셨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네. 이미 이런 일들이 그 도래할 걸 아셨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벌써 몇 달 전부터 문재인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내고 청와대 앞에서 기도회 시위를 주도하신 분이 또 그분이고 네. 현재도 지금 이 추위에 심야에 청와대 앞에서 뭐 많은 시민들의 노숙 투쟁을 만들어낸 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기독교계에서도 네. 전 목사 그 관련해서 뭐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네. 또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한 인간이 100% 완벽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 물론 뭐 정광 목사님도 그 살아오시는 과정에서 뭐 인간이기 때문에 뭐 실수도 하셨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이 역사적인 이 10월 3일 개천절 행사를 성공시키고 지금까지 그 불씨를 계속 끌고 가서 결국은 역사적인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동인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분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이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조직력, 영도력 예,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승만 박사로서는 화려한 부활인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그 보부상들과 맞싸워가지고 만민공동회, 예. 독립협회를 예, 이끌면서 열변을 토하시던 예. 그게 바로 광화문 시청 앞 그 넓은 광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 예. 무대로 돌아오신 거예요. 예. 예. 저는 그 10월 3일 행사를 뭐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지는 못했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날 펜앤마이크에서 이 현장 방송을 예. 스튜디오에서 예. 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현장 나가서 취재하는 걸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날 제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예. 1987년에 6.29 선언이 일어나기 전에 그 연세대생 이한열 씨가 시위 도중에 예. 최루탄을 맞아서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때 시청 앞에서 예. 그 이한열 씨 장례식이 벌어질 때 네. 수많은 넥타이 부대들 그러니까 건전한 시민 그러니까 운동권 학생들이 아닌 건전한 시민들이 나와서 뭐 홍원철폐 네. 직선제 정치를 외치면서 그야말로 진짜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그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다시 찾아보니까 그 당시 100만 인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이 모였습니다만은 그 10월 3일 개천절 행사 때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었어요. 바로 그때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하기 위해서 넥타이를 메고 길거리로 나오셨던 그 분들이 네. 30몇 년 후에 똑같이 광화문 광장으로 개천절 날 나와서 문재인 퇴진, 조국 퇴진 뭐 이런 그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돌고 도나 바로 그때 그 어르신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진정한 민주화의 열망을 짓밟고 있는 이 문재인 이 주사파 정권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사필귀정이 여기서 이게 매듭을 지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외침 중에 아니 민주화를 우리가 원했지 공산화를 언제 원했느냐? 참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건 뭐 아니 자기가 무슨 사회주의자고 뭐 하는 것을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으니 이건 뭐 진짜 뭐 연방제로 가는 그런 뭐 수순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원하는 민주화는 이게 아니었다라고 당당히 나서서 외치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광화문에 모이도록 만든 그 불씨를 제공한 분은 정광훈 목사다. 우리 이렇게 역사적인 평가를 정당하게 해줘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동안 뭐 아버지 목사가 아들한테 교회를 상속하느니 또 공금을 횡령하느니 또 여신도를 추행하느니 기독교가 이제 크게 번성하다 보니까 그 뒤안길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든 그 대문재인 그 항쟁에서 많은 그 역할을 한 것이 또 기독교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또 감사도 우리가 표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양전할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이고 이쪽은 유신론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좌익이 되고 공산주의를 추종한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 그 문재인 정부는 뭐 다 아시다시피 주사파 세력인데 주사파라는 거는 그 김일성, 김정일을 추앙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독교를 차용을 해서 기독교의 프로토콜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갖다 놓고 예수 자리에 김정일을 갖다 놓고 그리고 뭐 주기도문이니 뭐 사도신경이니 뭐 예를 들어서 그 십계명하고 북한의 유일사상 10대 원칙하고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양에 가면 수많은 이 주사파 좌익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그 김일성 동상이 거대한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1907년에
세계 개신교 역사상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집회가 일어났던 뭐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예, 예. 기독교인들 말씀에 아주 성경에 아니 성령이 뭐 불같이 임했던 그 장대현 교회의 자리입니다. 그 장대현 교회 자리를 다 파괴하고 그 자리에다가 김일성이라는 저 우상을 갖다 놨으니까 저 적그리스도의 그 멸망을 시켜야 될 그런 힘을 가진 세력은 저는 기독교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 한국 기독교인들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곁들여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 또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의 큰 그 지지 기반이 호남이었는데 예. 지금도 아직 그렇습니다만 예. 이제 호남에는 광주, 직화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31개 지역구가 있거든요. 예. 그게 묘하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거기서 탈당한 대한정당. 네. 이 4개 정당이 의석수가 비슷하게 찢어져 갖고 있어요. 8석, 9석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호남 보수론을 들고 나오면서 묘하게 금년이 또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한 지 10년이 돼요. 네. 10년이 호남 보수론 그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 호남은 원래 이게 좌파가 아니다. 예. 어떻게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쪽에 어떻게 지지하다 보니까 우리 호남이 좌파로 몰렸는데 우리는 원래 보수다. 예. 뭐 이런 반성론과 더불어가지고 기류가 묘하게 돌아가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과연 호남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런 회의론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뭐 꽝 잡는 게 매라고요. 예. 뭐 박지원 씨가 그 동안에 별 미치광이 같은 짓을 많이 했는데, 예. 이제서야 예. 뭐 호남 뭐 보수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 그런 걸 보니까 이제 뭐 역사에 눈을 뜬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저 사람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글쎄 그분의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호남의 정치 상황은 절박하고 예. 지금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분들의 그 어떤 민심이라 동향이 수도권에 계신 많은 호남 분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거든요. 예. 네. 그게 아주 주목할 대상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국 사태가 불러온 그 치명적인 결과물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우파 진영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세력과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반반으로 갈려서 보수 분열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는 정말 그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조국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아니 아무리 좋은데 어떻게 저런 그 가족 사기단의 두목까지를 우리가 이 사람을 지지해야 된단 말이냐. 이건 있을 수 없다 해서 지금 그 저쪽 진영이 아주 그 격렬한 내분이 벌어지고 있고 그 내분의 표출이 지금 호남에서 심각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뭐 그 얘기들은 그 쉬쉬하고 있습니다만은 수도권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국의 지읒자만 나와도 막 그냥 막 쌍시옷 막 이런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욕설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자중질환에 재발등에 그냥 총을 쏴버리는 이런 결과가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죠. 이제 10월 25일 낮에 뭐 광고를 보면 리허설 하고서 그날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집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금요일인데 그 다음 날은 또 하필 또 11.6이에요 토요일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제사 날이기도 한데 10월 25일, 26일 건너뛰어서 이제 그래서 많은 보수층에서도 과연 이날 10월 3일을 넘어서겠느냐 숫자 면에서 또 이런 얘기도 저도 그 집회에 나가보면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정권이 장애 집회로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애 집회로 내쫓아 뭐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외국 외신들은 문재인 정권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한 길을 걷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뭐 예측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외신들도 지금 한국의 이 정치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리 이쪽만 심상치 않은 게 아니라 북한도 지금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느닷없이 뭐 예. 김정은이가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가지를 않나. 예. 뭐 이런 일들 보면 예. 뭔가 저쪽에서도 별 이상한 짓을 한번 벌일 텐데 어쨌든 그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인 리더십은 조국을 임명하고 해임함으로 인해서 끝났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우파 쪽의 어마어마한 대중 집회 예. 이거를 대응할 만한 무슨 카드가 없잖아요. 지금 저 친구들이 그 광화문에서 시위를 못하고 서초동에서 계속 꾀죄죄하게 시위를 했잖아요. 예. 네. 이거는 그렇게 동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밖에 동원을 못한 거예요. 예. 그런데 광화문으로 과연 사람을 모을 수 있겠느냐? 못 모읍니다. 예. 왜냐하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예. 어떻게 좀 조국 같은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시위를 한단 말이냐. 이것 때문에 절대로 못 모읍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계속 그 헛발질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광화문 시위에 예. 뭐 10월 3일보다 더 많은 예. 인파가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라는 예. 저 아주 괴물과 예. 같은 예. 저 부분을 봉쇄하는 거하고 예.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예. 이 두 가지를 막는 것인데 예. 이 막는 책임은 지금 자유한국당에 주어져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자유한국당이 막지 못할 경우에 예. 자유한국당의 운명도 예.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씀을 일단 마감하고 공수처 법안 또 예. 선거 법안 이 소위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법안 예. 그 문제에 관한 이걸 여당 화제를 한번 올려보죠. 네. 감사합니다. 네.